안녕하세요. 오늘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 BIM360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한국 CIM의 솔루션 사업부 컨설팅 사업 서비스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영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는요. 건설 프로젝트 관리자분들이 처음 프로젝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BIM 툴에 익숙하지 못해서 BIM 데이터 관리로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번 웨비나를 들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BIM360을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건설 시장의 현황을 잠시 짚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지털 건설 기술 구현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 BIM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MBS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3%에 불과하던 건설 분야의 BIM 시장이 2020년 73%가 넘는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건설 전문가들은 3차원 모델링을 통한 BIM 도입으로 건설 정보 프로세스를 통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3차원 기반의 BIM 모델을 기존 추적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사전 검토할 수 있게 돼서 시공성 검토와 시공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건설 프로젝트는 BIM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품질 높은 3차원 가상 모델 구축을 통해서 취득된 건설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도입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영국 MBS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건설 기술 아이템 중에서 건설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가장 보편적인 디지털 건설 기술로 활용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다 혁신적인 건설 정보 관리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5년 이내에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스마트하게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건설 정보가 통합 관리되게 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드론 기술 도입을 통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인데요. 이미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은 많이 있지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서 작성을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IM 기반의 스마트한 건설 관리를 위해서는요, 보다 좀 특별한 플랫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BIM 건설 정보 관리의 혁신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는 그만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특별한 플랫폼이 필요한 것인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빔 데이터, 그러니까 건설 정보를 3차원 기반에서 구축을 할 때 설계빔, 시공빔, 유지관리 빔으로 현재 이제 구분해서 해당 단계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BIM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각 단계에서 이제 목적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빔 구축하고 검토, 분석, 품질 체크를 위한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죠.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또 2D 기반보다 3차원 환경으로 오다 보니 이제 빔 데이터를 구축하셔야 되는 데이터의 양들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부분에 관리하셔야 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이 증대가 되고 있죠. 건설 전문가들은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해당 소프트웨어 기능을 습득하고 배우고 실무 활용을 하기에 많이 버거워하는 현실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죠. 현실적으로 BIM 전문팀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건설 현장 관리가 많이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BIM 내재화를 지금 대체로 표방을 하면서 많이 빔툴에 대한 이제 교육을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업체들에서 보다 많은 현실적인 도입을 위해서 건설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빔 솔루션을 좀 축소해서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십니다. 시스템 기반의 전문적이지만 사용하기 쉽고 간소하게 프로젝트 개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솔루션이 강력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앞으로 건설 정보 스마트한 관리를 위해서는 툴을 익히고 적용하는 시간에 투자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이 지금 보게 되고 있습니다. 각 건설 단계에서도요, 데이터 양이 이렇게 많이 산출이 됩니다. 디자인, 프리콘, 네, 컨스트럭션, 네, 유지관리 단계에서 네, 디자인 설계 툴도 오토데스크사 제품뿐만 아니라 많은 벤더사를 내놓고 있는 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빔 데이터, 가상 건설 모델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있고요. 프리콘 단계에서도 오토데스크의 나비수업, 이제 품질 체크하는 프로그램 외에도요, 품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시공 단계를 위해서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이제 활용에 대한 요구들, 그리고 활용에 대한 아이템들을 많이 선정해서 이제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지 관리를 위한 단계로도 많이 진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이제 필요 정보를 구축을 근데 하고는 계시지만, 네, BIM을 하고 계시지만 정작 해당 정보를 연계해서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이유 때문도 그렇지만, 네, 데이터 이제 연계에 대한 부분, 네, 과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건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건설 단계별로 관리용 데이터를 하나씩 동일한 건설 모델에 필요 정보를 이렇게 연결해서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기 이해 관계자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한 이제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단일 파일을 보고 네, 투명하게 네, 정보 관리를 공유하고 활용하여야 된다. 건설 정보 관리의 전문 플랫폼이 네, 필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서 설명드린 그 전문가들의 요구에 맞춰 건설 전문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한 화면이에요. 네, BIM 전문 플랫폼이라면 이런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계팀에서 작성한 파일이 실시간으로 저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설계팀에서 작성한 레빗, 뭐 이런 나비수업 같은 대용량 데이터, 그러니까 빔 데이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모델 형상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정보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죠. 하지만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신속하게 시뮬레이션 될 수 있어야 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3차원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는 기능들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가볍게 볼 수 있는 나비 수업 프로그램을 이제 발주처나 시공관리팀에서는 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 설치도 없이 사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요. 그렇게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솔루션을 익히지 않아도 네,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3차원 건축물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한의 저장 공간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습니다. 아무 제약이 없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고요. 이해 관계자들이 건설 프로젝트를 협력해서 업무를 스마트하게 진행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빔 툴에서는 뭐 모델링을 구축을 한다거나 이제 검토에 대한 영역만 담당을 했지 정작 현장으로 오게 되면 더 많은 문제점은 건설 관리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영역에 대한 해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설계 관리의 진도를 관리한다든지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시공 관리의 공사 일정을 시각화해서 좀 관리한다든지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든지 현장 관리 단계에서 프로젝트 최신 파일에 대한 관리, 참여자에 대한 활정 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 투명한 유지 관리, 운영 관리 부분에서 주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건설 정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 없었죠. 근데 클라우드 플랫폼은 그런 활정 이력까지도 프로젝트 관리의 영역까지도 담당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토데스크사의 솔루션은요. 네. 디지털 건설 정보 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업체에서 AC 솔루션을 구비하고 계시다면 데이터를 구축하고 검토할 수 솔루션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구축된 데이터를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툴에 대한 익히고 활용하는 부분에 그 빔툴이 너무 설치하고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소개드리는 360 플랫폼에서 설치의 어려움, 사용의 어려움, 네, 검토의 어려움을 다 지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레빗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해서 오토데스크에서 빔 데이터를 구축을 하죠. 네, 설계팀이 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범용 솔루션을 레빗이라는 솔루션을 많이 이용해서 빔 데이터를 많이 구축을 하죠. 토목팀 같은 경우는 CB3D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또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기도 합니다. 구축된 데이터는 바로 즉각적으로 빔 360을 이용하시면 클라우드 서버에 바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이제 솔루션은 이제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관련 협력사와 즉각적인 공유를 하게 되고 각 공정별 작업자들의 작업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설계 단계부터 협업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장 이력들이 진척도에 대한 기록이 로그 파일로 남습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력에 대한 진척 관리를 하고요.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이외 기능 부분을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설계 조율을 해가면서 빔 데이터가 구축되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교육을 받고 계신데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CM사에서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툴을 일일이 배우면서 그 진척 상황을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플랫폼의 파일로 존재하는 빔 데이터를 이용하면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설계 단계부터 건축주가 요구하는 최적화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시공팀은요, 설계 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유된 설계 정보를 활용해서 프리콘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고요. 오류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분석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해서 사전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시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극대화할 수 있죠. 바로 빔 프로세스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360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제 그 빔 프로세스를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더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데스크사가 지금 앞서 계속 설명드린 빔 전용 플랫폼 건설 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오토데스크사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IM 360입니다. 오토데스크 빔 서비스 360 서비스는요. BIM 덕스 기반의 문서 관리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요. 필요에 맞는 전문화된 기능을 확장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점에 이제 전문가들이 원하는 모듈을 추가해서 사용하면 되는 이제 방식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서비스 모듈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 모듈 서비스 아이템 외에도요, 계속적으로 서비스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사가 주력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건설 정보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 공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지금 기본 덕스 플랫폼을 공통으로 구성하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빔 360 이제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설계팀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협업 관리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이 없다면 공동 작업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과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을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디자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루를 통해서 간섭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 공정별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간섭 문제가 없는지 사전 리스크 오류를 프리컨 단계에서 체크할 때 글루 모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잠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덕스처럼 같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필요할 때 글루 모듈을 사용하면 되는 확장 방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빌드는 현장 시공 관리 업무에 활용되는 이제 솔루션이고요. 각종
현장 관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작성, 뭐 이런 그리고 각종 보고서 절차에 대한 부분의 승인 프로세스를 이 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빌드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 자세한 기능은 뒤쪽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360 어셈블 플랫폼은 시각적인 물량 산출을 지원드리고요. 플랜그리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3D에 대한 빔 데이터 쪽보다는 2D 도서 관리 쪽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건설 관리 특화 플랫폼으로 빔 데이터 통합 환경을 제공하고요. 각 분야별 담당자가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BIM 전용 플랫폼 BIM 360에서는요, 설계 단계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접근해서 스마트한 건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할당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빔 작성 검토 툴에서 지원하지 못한 건설 정보 워크플로우 개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 이슈 관리, 도면 관리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설계팀에서는 디자인 모듈에서 공동 작업 수행한다고 했고요. 비행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간섭 검토, 통합 검토 하시는 모듈을 주로 활용하겠죠. 시공하는 시공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공 중에 수행된 작업에 대한 협업이 필요한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체 프로젝트 진행에 관여하는 프로젝트 멤버들의 활동 이력들을 또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플랫폼에서. AI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AI가 활동 이력들을 열심히 기록하고 분석해서 정보 프로젝트 진행의 이력을 최적의 분석에서 최적의 프로세스로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고서에서 많은 개선의 아이디어들을 도출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360에서 동일한 클라우드 공간에서 마련된 플랫폼에서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 프로젝트 진행부터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정보 공유하고 시공 단계에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하시고 공정 관리하고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하시길 제안을 드리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빔 360 서비스 주요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5가지 범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BIM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문서 관리 기능, 현장 관리 기능,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능, 그리고 AI 기반으로 한 보고서 기능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현재 파일 공유의 번거로운 절차 갖고 계십니까? 메일로 전달하거나 버전 관리도 안 되시죠? 웹하드 이용하시나요? 파일 공유에 대한 부분의 번거로운 절차에 지금 설계 프로세스에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클라우드 플랫폼에 간소화된 360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팀의 구성원하고 협업 환경 구축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서로 서버가 공동 서버가 클라우드 환경에 필요하신가요? 네, 그런 경우도 클라우드 플랫폼 빔 360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른 접근, 제품 설치 필요 없는 이제 오토캐드, 레빗 프로그램 설치 없이 데이터 검토만을 요구하시는 BIM 관리자분들 BIM 360 플랫폼에서 빔 데이터를 제약 없이 버전의 제약 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설치가 필요 없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단 오토데스크 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빔 솔루션에 확장된 모든 솔루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오피스 제품군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위한 스케치업, 라이노 이런 등의 맥스 같은 솔루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로그인을 360 플랫폼으로 하시면 BIM 360 모듈로 접근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프로젝트 모듈 선택 창인데요. 그 창을 통해서 특정 모듈로 선택해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별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도면 관리 그리고 플랫폼 공유된 파일을 보기 위한 목적이면 도큐멘테이션 모듈로 접근하시면 되고, 건설 관리 체크리스트를 할 목적이면 필드 매니지먼트 모듈로 접근하시면 되고, 간섭 검토를 위한 목적이면 모델 코디네이터 모듈로 접근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난 관리자다.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리뷰하기 위한
상황이다. 그러면 인사이트 모듈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유연한 플랫폼. 자, 여러분은 모바일이라면 핸드폰도 좋고요. 네, 아이패드도 좋습니다. 갤럭시 탭도 좋습니다. 네,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로 저장된 파일은 지금 웹 환경에서 네, 그다음에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기기를 이용하시든 쉽게 접근하셔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토데스크의 제품군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사가 아니면 기계, 소방팀이 바로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를 전달받겠다 하고 요청하지 않으셔도 그 플랫폼으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모바일 환경에 있는 모바일 접근 툴을 이용해서 바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보시는 플랫폼은 BIM360 디자인 플랫폼 모듈입니다. 그 모듈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타임라인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팀이 어떤 시점에 설계 업데이트를 실행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업데이트 상황을 다른 팀이 공유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한 설계 진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보이시는 화면은 레빗에서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현황이고요. 작업된 파일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저렇게 저장을 바로 즉각적으로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달된 내력은 클라우드 플랫폼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어셈블 모듈에서 빔 데이터를 띄웠을 때의 화면입니다. 좌측이 만약에 레빗이나 나비 속에서 보게 되는 3차원 화면이라면 오른쪽이 어셈블 플랫폼에서 보게 되는 건설 모델, 컨스트럭션 모델의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 시각화 드리는 부분의 화면인데요. 어셈블 플랫폼에서는 이런 시각화 비주얼 시각화 기능도 바로 오픈하면 바로 시각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량 산출 정보, 그래서 선택한 객체별로 물량 정보에 대한 내역 그리고 비용과 연계해서 지금 물량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쉽게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간섭 검토를 위한 모듈로 접근하시면 이와 같은 책임입니다. 매트리스의 간섭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위험도 우선순위에 대한 긴급한 사항의 문제는 어떤 객체에 어떤 설계와 어떤 설계의 간섭에 의해서 발생한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매트리스 테이블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지정된 폴더에 데이터만 넣어두시면 이런 문제점을 AI가 분석해서 카운팅을 해줄 있고요. 개별 아이템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 이슈로 등록을 해서 설계팀과 그리고 연관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미팅을 즉각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모듈입니다. 빌딩 모듈입니다. 대체로 이제 체크리스트, 현장에 나가실 때 도면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바일 핸드폰이나 그런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나가셔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모바일기에 담겨져 있는 도면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 사항을 본사로 돌아와서 정리해서 이제 보고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 모듈은 추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산 관리 기능을 업데이트하겠다. 중요 자산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시각화해서 제조 관리에 비용 관리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런 필요한 모듈을 사용자해서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개발을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문서 관리 기능에 대한 소개를 드려볼게요. 지금 문서 관리 하시는데 지금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제 많은 검색을 하시는데 시간을 소요한다거나 다양한 팀의 다양한 파일을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권한을 가지고 데이터를 누가 열고 누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들에 대한 이력들을 좀 관리하길 바란다. 근데 중앙 관리에 대한 이제 방법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 네,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이 기능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은 이 기종의 설계 데이터를 이제 빔360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이제 빠르게 접근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 역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동일 서버로 중앙 문서가 저장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프로젝트별 참여 회사와 담당자 등록해서 기록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접근했고 어떤 폴더에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대한 이력이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활동 내역이 이제 문서 관리 활동 내역이 기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파일도 이제 같이 하나의 파일에 단일 파일에 지금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파일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RBT, DWG, PDF 할 것 없이 모든 문서에 대한 부분이 버전별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버전이 최신 버전인지에 대한 논란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클라우드 플랫폼 락스 모듈로 접근하셨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플랫폼 창입니다. 덕스 플랫폼의 모습인데요. 내 컴퓨터의 폴더 구조와 유사하죠.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폴더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플랜 뷰와 프로젝트 폴더 뷰가 존재하는데 이 폴더에는 좀 더 내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지능적인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능적인 거? 폴더별 접근 권한을 인지하고요. 버전 관리 기능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클라우드 이제 플랫폼에 이제 플랜뷰에 올렸을 때 PDF 파일은 하나의 파일이지만 무조건 낱장으로 분리돼서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뷰에 대한 자동 분할을 해서 이제 그리고 파일 링크해서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관리가 가능한 플랜뷰가 있고요. 프로젝트 폴드는 제가 거의 빔 360에서 60여 종이 넘는 확장작 포맷의 건설 관리 단계에서 이제 양산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파일을 다 이제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 많은 파일들은 프로젝트 파일즈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WG 파일도, 엑셀 파일도, 파워포인트 파일도 모든 데이터 파일은 이쪽으로 저장을 하시면 될 텐데요. 프로젝트 진행 관련 파일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설계 중인 거, 계획 중인 거, 그리고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도면들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그러니까 승인된 도면을 또 다시 이관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검토 요청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정되어 있는 폴더로 최종본, 승인된 본을 이관시키시고 그 이관된 폴더로만 최종본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아니면 발주처 아니면 최종 CM 담당자들이 그 폴더로 접근할 수 있게 지금 담당자별 폴더 구성 별도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서 관리 기능에서 여러분은 이제 문서 데이터를 로컬에 있는 문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폴더로 이관할 수 있냐면 자로 저장하는 방식도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올리는 방식도 있지만 내 컴퓨터에서 드래그해서 드랍하는 방식으로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폴더채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채 보내시면 내 컴퓨터처럼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부분은 데이터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360 폴더 서버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 폴더로 이렇게 전달하시면 클라우드 플랫폼이 바로 전달될 수도 있고 위에서 바로 로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거는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데이터가 수시로 변하는 빔 데이터는요, 그냥 설계자가 작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로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고 웍셔링 그러니까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한 설계팀의 정보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다면 최신 데이터를 그 폴더의 최신 데이터의 빔 데이터로 접근을 실시간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레빗과 클라우드 플랫폼 연계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레빗에서 필요한 비드를 공유해서 저장 이런 방법으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부분이 저장된 뷰가 이렇게 공유돼서 보이는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네. 앞서 BIM 도면 폴더는 지능적인 기능이 추가 장착되어 있다고 전달을 드렸죠. 폴더마다 접근 레벨이 프로젝트 참여한 멤버 역할이나 소속 회사,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 안정성,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신다면 보안 레벨을 조정해서 이제 프로젝트 멤버들을 관리하실 수 있다.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멤버 등록 과정에서 역할 지정을 하거든요. 소속, 부서,
어떤 역할이냐, 관리자냐, 파일 관리자냐, 프로젝트 빔 매니저냐, 그에 따른 이제 단일 이제 멤버라고 하더라도 여러 역할을 이제 회사가 다를 수도 있고 소속이 다를 수도 있고 부서가 그리고 수행하는 이 역할들이 다를 텐데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멤버들의 활동, 활약할 그 내역들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면밀 기록되어 있는 멤버들이 BIM 활동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제한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할별로 지금 제가 서비스할 뭐 덕세 모듈 그리고 간섭 거투의 모듈 그리고 공동 작업의 모듈 그리고 전체를 리뷰할 수 있는 모듈들에 대한 접근 권한도 이렇게 할당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빔 360은 여러분의 멤버들의 활동 내역을 기록합니다. 네. 이슈 등록에 대한 승인 절차에 대한 권한 지정에 대한 최종 이력들을 기록하고 있고 어떤 멤버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리포팅하고 보고해 줄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맞춤형, 이제 좋게 이제 보자면, 네,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세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 수 있는 폴더가, 볼 수 있는 파일에,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개별별로 이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360 플랫폼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요, 개개인마다 다른 인터페이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BIM 360 플랫폼에서 직접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문서 관리가 가능한 이제 파일 이제 포맷을 지금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검토 빔 솔루션에서 대표적인 파일이 이제 레빗하고 나비수어 그리고 IFC 포맷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비 속에 NWC, NWD, 스케치업 파일 이런 것들 그리고 PDF, DWG 문서들 자 이제 버전별로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품 설치하실 필요 없이 파일을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공유되어 있는 넉스 환경에서 열게 되셨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캐드부터 살펴볼게요. 오토캐드 도면을 넉스 환경에서 본다. 레이어하고 거리 조회는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거는 플랜부에 등록한 캐드 도면이고요. 제가 이제 도면 리스트에서 도면 멤버를 이제 하이퍼링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해서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D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2D 도면에 대한 줌 인도 기능은 오토캐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원활하게 줌 인도 미니맵을 이용해서 줌 인도 하실 수 있고요. 버튼이 되게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도 다소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캐드 작성자 아니면은요, 레이어, 이제 캐드 같은 경우는 레이어 선으로 이제 정보에 대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레이어 분류, 레이어 검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오토캐드 검토하시고 출력 가능하고요. 지금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인터페이스도 검정색 환경으로 세팅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PDF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2D 문서 PDF에는 이 역시 이제 하이퍼링크 거리조회 마커 기능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에서는요, 이제 각종 상세 확대 단면대에 인식된 도면 번호를 자동으로 하이퍼링크해서 연결해서 이제 접근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두 개의 도면을요, 비교 좀 해보겠다. 그래서 컴페어 기능을 작동을 시켰더니 컴페어 모듈을 들었고요. 각 이제 도면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리고 컴페어 모듈에서는 오버레이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으로 비교가 가능한 환경입니다. 깨끗하게 PDF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DF 도면을 주로 검토를 많이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거리 도면에 대한 이제 화면을 지금 90도 간격으로 회전해서 지금 보기도 하고 줌아웃하면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지금 확대 도면을 연결시키고 있다면 이렇게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연결시켜서 관리하실 수 있는 모듈을 잠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조회 기능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조회되어 있는 거리에다가 다시 한번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치수를 직접 기록하거나 거리의 치수, 면적의 치수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스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요. 문자 크기 조정 가능하고 치수에 대한 컬러 지정 가능합니다. 마크업, 이제 강조하겠죠? 세이브하게 되면 바로 마크업 쪽에 공유되어서 여러 담당자하고 이제 미팅을 위한 공유 뷰로 등록해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빗이라고 하는 솔루션. 네, 레빗 문서에는 빔 데이터에 어떤 정보가 숨어 있냐면 2D 문서, 3D 모델 검토, 그리고 3D 이제 단면 검토를 할 수 있는 모듈, 그리고 카메라와 시뮬레이션 기능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활용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네, 빔 데이터 중 레빗 데이터를 여시는 부분은 레빗 설치를 하셔도 PC 사양을 많이 따집니다. 그만큼 무거울 수 있는 빔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면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죠.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카메라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바뀌고요. 미니맵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에 대한 전체적인 위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뭐 단면 검토 기능을 수행을 해서 단면 위치를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지요. 단면 분석의 기능도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뭐니 해도 카메라의 위치 조정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그 미니맵을 통해서 같이 하면서 현재 위치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객체 정보 검토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으로 제 캡처를 빠르게 줌인 했고요. 특성 창을 열어서 입력되어 있는 정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델 브라우저를 통해서 계층 구조, 그러니까 빔 데이터가 입력될 때 층별 기준, 그다음에 카테고리 범주별로 나눠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 범주별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버튼 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면 뷰를 동시에 열어서 이제 3차원 뷰와 동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뭐 특별한 작업 없이 버튼 하나로 2D, 3D 검토를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빔 솔루션의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2D, 3D 검토가 쉽지 않다. 네, 나비석이나 레빗 프로그램에서 쉽지 않다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소 어려운 기능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처럼 쉽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빔 시각화 단계에서 객체를 볼 때 껐다 킨다든지 특정 대상만 하이라이트해서 본다는 이런 모듈 자체가 어렵지 않게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정보 확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 작업 환경에서 구축된 공동주택 프로젝트는 3D와 레빗 같은 경우는 2D 도면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2D 정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처럼 검정색 바탕으로 2D 조회 가능하고요. 지금 하얀색 바탕으로 변환해서 이제 검토도 가능한데요. 2D 도면 문서에서 이제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3D에서 바로 구현해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전체가 보였다가 또 선택한 모듈만 하이라이트 되면서 확장시켜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레빗에서는 다양한 뷰들, 레빗에서 저장된 이제 단면 뷰들 이런 식으로 3차원 단면 뷰들이 바로 저장이 됐는데요. MEP 기계 설계에서 팀에서 작성한 기계실에 대한 예제입니다. 해당 아이템별 뭐 끄고 키고 하는 기능, 뭐 어떤 이제 빔 솔루션에 검토하는 솔루션에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다 경험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메케니컬 기계 장비의 수량 체크도 지금 가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확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고요. 개별 이퀴프먼트 장비에 대한 내역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 이제 2D, 3D 비교 검토 단계에서 기계 쪽 특정 도면을, 평면 도면을 열고요. 기계실에 대한 도면, 이제 3차원 검토, 동시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2D, 3D 시각적 동시 검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죠. 레빗의 2D
에서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카메라 뷰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클라우드 플랫폼의 빔 전용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냐면 이 무거운 데이터를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빔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쉽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빔 레빗 데이터도 이렇게 가볍게 보여지고요. 지금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라비속에서 데이터를 많이 검토를 하십니다. 라비속 이슈 포커스는요, 이슈뷰를 등록해서 검토의 뷰를 미리 지정을 해서 이제 설계, 검토, 토론을 하게 되는데,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기능이 어떻게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전달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속 파일이고요. 각 층별 도면을 열고 있습니다. 동도면에 이제 계층을 선택했더니 바로 띄우고 있고요. 각 동별 파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되게 무거운 데이터지만 원활하게 열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느낌으로 여러분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동, 특정 유닛, 특정 층, 전체 동,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해당 부분은 개별 아이템에 제 다양한 덤걸을 담고 있겠죠. 벽체인지, 기둥인지, 그리고 바닥이라면 어떤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화강석 물갈기라는 특성 정보를 읽을 수 있고요. 작성된 이 모델의 면적과 최적, 그리고 물량 정보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비속 데이터가 이런 정보 데이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그대로 지금 이제 아이템별로 정보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빠르게 이제 카메라 설치 뷰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검토의 뷰들이 나비속에서는 저장이 됩니다. 지금 나비속에서 저장된 검토의 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제 검토 담당, 현장 담당자분이 나비속을 검토하시면서 문제의 뷰들을 저장을 해주면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추가 검토하셨고 정보에 대한 검토도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보셨던 마크업 기능, 이슈 등록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뷰에 이슈 등록을 하시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금 지금 현장 관리 프로세스의 이슈 등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쪽 뒤쪽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부분은 시빌 데이터, 시빌 3D 데이터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실시간으로 작업된 데이터가 이제 도면 그리고 각종 코리도 데이터에 해당하는 단면, 횡단, 종단에 대한 도면화와 물량 산출 데이터를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빔 데이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거 스케치업입니다. 그리고 라이노. 그리고 각종 오피스 제품군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약 없이 보실 수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작성한 데이터도 이처럼 빠르게 아이템, 컴포넌트 모듈별 정보, 레이어 정보 끄고 키면서 정보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지 파일이고요. 그리고 라이노 파일이고요. 어떤 파일이든지 다 시뮬레이션 가능하고 정보 조회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좀 잠깐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제가 교육하고 있는 이제 파워포인트 영상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공유가 되어 있고요. 교육생분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가 공유해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바로 접근 가능하죠. 그래서 공유되어 있는 엑셀 문서 이런 식으로 빔 360 플랫폼에서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다양한 60여 종에 해당하는 빔 데이터에 대한 문서 데이터 조회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아마 문서에 소프트웨어 필요 없다. 지금부터는 아까 보셨던 기능만으로도 여러분 많은 가능성을 좀
경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변경 추적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2D 환경에서의 변경은 아까 보셨던 부분처럼 디지털 방식으로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일일이 하셨던 설계 변경에 대한 추적 기능이었다면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오시면 지금 버전별 저장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기계 쪽 데이터가요. 지금 버전별로 저장이 되어 있는 이제 버전 기록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1번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 저장이 되었고 기록된 부분에 이제 최신이 7번이라며 4번의 그 이전 어제 그제에 대한 버전과 비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직전 버전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록되어 있는 모든 버전에 대한 이력을 이런 식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보다 추가된 거, 지워진 거, 뭐 수정되어 있는 빔 데이터가 어떻다. 그냥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그리고 객체 정보별로 확인이 가능한 아주 지능적인 플랫폼의 설계 이력 관리의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이런 이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어셈블 플랫폼에서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하냐면 지금 어셈블 플랫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물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감지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너가 설계 변경했기 때문에 퀀티티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 최적의 변경 사항이 즉각적으로 비교 검토된 부분을 제가 일람표를 구성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이게 클라우드 오픈하면 지금 시각화 프로그램에서 오픈하면 바로 렌더링을 하는 것처럼 빔 데이터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리는 순간 간섭 체크를 하고 올리는 순간 물량 검토를 합니다. 지금 그대로의 데이터, 빔 데이터가 클라우드 어셈블 플랫폼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설계 진척 진행에 대한 추적, 그리고 프로젝트 타임라인에서 설계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설계팀에서는 2D 시트 통합 모델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빔 360 디자인 플랫폼에서 지금 레빗 데이터를 봤을 때의 현황인데요. 시트 뷰에 대한 그래서 지금 다른 팀과 뭔가 공유 쉐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 요청을 하게 되면 타임라인에 기록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사각형 점, 동그란 점들이 공유의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점별 버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별 데이터들을 각 건축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디자인 플랫폼은 설비팀이 건축에서 작업한 내역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내가 작업하진 않았지만 건축팀이 올려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통합해서 같이 보실 수 있는 모듈 디자인 360 모듈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 보셨던 이제 기능은 설계에 대한 추적 기능이었다면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현장 관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문서 업데이트 그리고 긴 이슈 조정 시간 때문에 힘들었다. 모든 업무 조정을 하는데 하나의 팀에서 뭐 수행을 하고 싶은데 힘들었다. 이제 현장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긴 이슈 조정, 업무 조정의 어려움이 지금 사전 검토 즉 가능했고 뭐 검토할 때 보자 체계적인 업무 조정이 가능하실 텐데요. 모바일 환경에서 이제 검토를 하셨다면 현장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처럼 바로 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바일 기기에 도면을 담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현장 관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슈를 등록하는지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현장 검토는 핸드폰 들고 가시고 모델 보시고 현장 문제 상황을 이슈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슈 버튼 눌러서 담당자 지정하시고 검토 기간 지정하셔서 등록하면 저는 현장에 있지만 현장 사무소나 본서에 있는 팀에게 메일이 자동으로 갑니다. 알람 수신이 되면 클릭을 하면 제가 등록한 이슈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 시점에서 바로 조정회의가 아마 재개가 될 수 있고 일상 업무에 신속하게 그 현장에 나가 있는 팀한테 조정회의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슈 등록 절차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미 체크리스트 플랫폼이 있으면 현장 담당자는 또 앱을 들고 가서 앱을 실행하고 본인에게 지정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검토하실 내역이 보이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뭐 모두 문제가 없다면 오케이 하시고 서명을 하시면 될 테고요. 문제가 있다면 리젝 거절하시고 승인 검토 요청을 하시면 바로 또 마찬가지로 이슈 생성 기능으로 연결이 됩니다. 펀치 리스트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이때 좀 더 이해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도 같이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섭 검토하는 코디네이션 모드에서 검토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슈 등록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이슈는 이제 이력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누가 이제 오픈했고 누가 절차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슈가 등록되는 과정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네, 버튼 하나 하면 되고요. 다만 템플릿으로 해당 이슈의 타입을 지정하시면 어느 누가 연계돼서 이 이슈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요. 네,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슈제 확인입니다. 이슈가 등록됐고 나는 담당자다. 이슈에 대한 부분이 등록된 상황을 확인할 때 이슈에 대한 리뷰를 이제 버튼 하나로 또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부 내역에 대한 조치 상황, 그리고 내가 직접 답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완료 시에는 저희가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이미 이슈 템플릿에 지정되어 있는 담당자들한테 알림 메일이 일괄적으로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은요, 네, 들어오시면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조치 상황이나 프로젝트 위치별, 타입별, 회사별, 담당자, 일정에 대한 부분이 왠지 지연이 되어서 이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까지 필터링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양식도 보고서처럼 이렇게 보고 양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인사이트 쪽에 가시면 보다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좀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이 좀 더 이슈에 대한 현황을 보시기에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요. 품질 문제인지 안전 문제인지 환경 문제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관리는 잘 이슈가 등록돼서 잘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절차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추가적으로 추가 개발이 되어서 모듈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빔 360 리포트 모듈을 추가해서 검증 요청서를 통해서 이슈 리포팅을 할 수 있게 PDF 리포팅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의 모듈을 올려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할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개발한 모듈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이슈에 대한 등록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리 단계에서 도면 설계 도면을 요청을 하고 이제 요구하는 상황의 도면에 대한 부분이 잘 요청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 요청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 승인 절차를 통해서 받으시면 전달받은 문서는 실려져 있는 책임 소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요청했고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전달됐고 네. 그리고 이 방식은 또 그래프로 현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썸미탈이라고 자료 제출 프로세스가 지금 360 플랫폼의 이 빌드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기일 내에 접근과 기간 내에 지정된 폴더로 네, 아이템, 승인, 이관하기를 요청하는 건설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담당자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 아이템 역시 360이 지정해 놓은 이제 템플릿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관련 그 협력사에게 수집하기 위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협력 업체에서는 아이템 목록들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만 하게 되면 저장하는 이력들이 그대로 또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께 메일로 전달이 되겠죠. 여러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아이템을 취합하는 부분이 관리자 역할이라면 취합된 파일을 패키지로 잘 담아가지고 네, 그 최종 발주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빔 360이 도와드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출하고 최종 승인이 또 되지 않으면 네, 또 다시 또 아이템을 재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이제 360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락 없이 아이템 자료를 최종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제가 아까 지정해 놓은 최종 단계의 폴더로 이관되게 되고요. 그 이관된 폴더에 최종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진행 절차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아이템이 승인이 되었고 어떤 아이템이 승인 절차에 리젝되어 있는지의 현황 역시 모니터링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이게 절차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승인 절차가 이런 식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템이 어느 단계에 이제 리뷰 단계에 있는지 승인이 완료됐는지 리젝트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네, 자료 제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네,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빔 360 현장 관리는 역할별로 작성하는 프로젝트 데이터, 체크리스트, 자료 요청, 재료 제출 뭐 이런 기록들이 효율적으로 현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해서 보고서 복잡한 프로세스를 시스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관리 기능을 좀 소개를 드려볼 텐데요. 네. 지금 거의 마지막 기능인 것 같아요. 네. 자료 제출, 저희 데이터를 등록해서 이제 관리하는 기능이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하는 웹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플랫폼인 빔 360에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 프로젝트 이제 진행단계 어셈블이라는 모듈에서는요, 데이터를 추가 입력하는 그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는요, 지금, 어셈블 모듈은 비주얼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보고 공정별로 구분해서 보고 재료별로 구분해서 보고 네 라고 하는 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셈블 모듈에 올라가 있는 이제 파일인데요. 네, 파일을 이제 아까 보셨던 하이드에서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객체별로 네, 온오프 컨트롤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일람표를 띄우게 되면 화면상에 보이는 모듈에 대한 일람표가 화면상에 즉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단계별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보고 있고 일람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식별 가능하게 하이라이트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정보 관리 면에서 이렇게 네, 데이터의 검토가 끝났으면 지금 보시는 거는 엑셀로 데이터를 내보내게 한 겁니다. 네. 엑셀로 데이터를 어셈블 모듈에서 내보내기 하고 다시 가져오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가져오기 한 모듈은 또 레빗 데이터로 데이터를 또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클라우드 플랫폼 어셈블에서 제공하는 또 특별한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계층 구조별로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 단계 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시각화 기능인데요. 카테고리 정보 특성별로 시각화 이제 특성을 네 지금 카테고리로 보겠다 아니면 공정 기반으로 보겠다 지금 선택하는 순간 바로 바뀌고 지금 공정 리스트가 뜨게 되고 그리고 일람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 일람표가 층별로 해당 공정 이제 여기 컬러하고 매치되어 있는 네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2층에 어떤 공정에 해당하는 건지 굉장히 식별하기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입니다. 이제 빔 관리자라면 빔 데이터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어셈블 모듈에서는 어렵지 않게 빔 정보 데이터를 빠르게 식별해서 물량 검토까지 연계 나갈 수 있고 엑셀로 데이터를 뽑아내서 또 데이터를 또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빔을 입력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입력팀에도 또 곧바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연결을 한다면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오토데스크 빔 360 플랫폼이 이제 공정관리 영역이나 다양한 영역 유지관리 영역까지 확산돼서 서비스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연결 관점에서 공정관리할 수 있는 프리마베라나 MS 프로젝트에서 작성한 데이터가 어셈블 플랫폼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돼서 공정관리할 수 있는 모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모든 부분의 건설 정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이 모듈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플랫폼이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BIM 전문 이제 솔루션으로 문서 관리부터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 많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의 서비스들을 여러분은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가 맞춤형 표식을 해서 네, 최적의 프로젝트 보고를 받는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지금 이 부분은 빔 360의 공사 진행 호출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사 현황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듈을 개발해서 네, 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360 플랫폼과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네, 뭐 추가적인 개발 모듈, 사용자 모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개발팀이 추가적으로 개발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연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관점에서 대시보드 서머리 구현을 파워 BI랑 연결해서 지금과 같은 화면처럼 네, 빔 데이터를 바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기능을 연계해서 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클라우드 360 플랫폼에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네, 시간이 네, 좀 초과가 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팀 문제가 지금 보시는 부분은 발생하기 전에 좀 AI를 통해서 식별하는 기능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합니다. 강력한 인공지능 기능이 문제 분석을 위해서 시공시 주의가 필요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제안해주는 기능인데요. 비용 초과나 시공 리스크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부분을 AI가 앞으로 제안을 해 드릴 겁니다. 물론 이 제안은 기록된 정보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정보, 프로젝트에 대한 위치 정보, 설계 도면 도서 정보, 활동 이력들의 정보들이 그 근거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좀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지금 클라우드 360의 AI는 건설 관리 시 참고할 수 있게 예, 이런 분석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정보가 많아졌을 때 아마 데이터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제안해주는. 그래서 컨스트럭션 IQ라고 하는 모듈에서는 분석 제안이 향후 건설 프로젝트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문서 관리 단계에서 RF 분석하고 자료 요청, 해결 절차 기록을 통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초과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모듈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비용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클라우드 360을 함께 하시면 좀 더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BIM 360 기능 소개를 드렸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쉽게 접근 가능한 BIM 전문 플랫폼. BIM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고요. 사용자 역할, 회사별 권한 부여해서 안전한 문서 관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전 기록을 통해서 설계 변경 이력 추적할 수 있고 현장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품질 높은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승인 절차, 프로세스 거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AI 기반의 보고 기능도 아울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단계, 건설, 디지털 정보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은 아마 필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조 달러, 1000조 달러가 BIM 360 건설 프로젝트 가치라고 하고요. 빔 360 사용 국가가 현재 134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미래의 디지털 건설 현장 관리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오토데스크 플랫폼의 미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요. 네, 여러분 계속 지켜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면, 네,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플랫폼, 빔 360을 사용해 보시면서 건설 관리 기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디지털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 BM360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제가 이제 필요하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저희 추가 설문을 통해서 저희 요구사항에 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든지 추가 세미나가 필요하신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설문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께 추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여기까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